거제 고현동 유권자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세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국가로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반드시 기각 혹은 각하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또한 여러분도 동일한 지지를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저 황영석은 대한민국 일등주의자로서 이 거제시장을 20년간 준비했습니다. 21년 전에 당시에 거제시 국회의원을 출마한 후에 지금까지 20년을 어떻게 하면 거제시가 평균의 시스템을 가질 것인가, 또 교통인프라를 어떻게 하며 관광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양대 기업과 지역사회의 상생공존 발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해서 거제시 발전연구회장으로서 20년을 활동했습니다. 이번에 저 황영석이 거제시장에 출마한 세계 아젠다, 그중에 첫 번째는 이 자연 경관이 수려한 거제시를 아시아의 최고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후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 제도가 만들어지고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어떤 전직 시장님도 우리 거제시를 아시아의 최고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확약하거나 추진한 그런 시장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영석이가 오랜 전부터 거제시 발전연구회장으로서 지역 신문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의 뉴스타운, 저 대전과 충청의 원데일리와 세종TV, 대구 경북의 더 뉴스코리아, 부산, 울산, 경남의 뉴스워커 등지의 신문에서 글을 올려왔습니다. 물론 우리 거제시에서는 저의 글을 올려주지 않아서 등재하지 못하고, 또 저 황영석이가 이 지역 언론에서 또 방송에서 혹은 무소속이라는 이유로 올려주지 않아서 이번에 어느 여론조사에서 발표를 했는데 아주 말등으로 4%라는 그런 여론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어느 정당의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니까 금세 2배로 뛰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제가 거제시장을 출마한 두 번째 이유는 첨단 기업도시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양대조선이 있습니다. 이 양대조선의 산업 구조 시스템과 또 수려한 관광장, 이 두 개의 축으로 거제시는 끊임없이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고원 상권을 비롯한 우리 전 거제시의 상권이 살아날 것입니다. 또한 제가 거제시장에 출마하게 된 세 번째 아젠다는,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다들 행복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선 건강하시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태어나고 보면 어떤 사람은 부모가 없이 부하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살다가 장애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사회적 약자, 특별히 인생의 노년이 되어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가버리고 독거 노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고아와 장애인과 독거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가장 행복한 전국에 228개 거제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거제시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했노라고 말할 수 있는 럭키 거제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출마했습니다. 특별히 그 외에도 우리 거제시가 해야 될 꼭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시장이 되면 시정이 이렇게 되고, 더민주당의 후보가 시장이 되면 행정이 이렇게 되고, 뒤죽박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랜 전부터 우리 거제시에는 정당을 초월한 우리 거제발전연구센터가 있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 현직 시의원, 도의원은 자문위원으로, 또 기타 지역의 유지들은 자문위원으로 들어가고, 전직 시장과 전 현직 국회의원, 시장들은 고문으로, 또 우리 전국을 움직이는 우리 거제 출신의 유명한 인사들은 고문으로 모셔서 또 우리 지역의 지역 발전에 헌신하고 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시민들을 회원으로 모셔서 거제시 발전 같은 이런 연구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항영석은 이런 돈 들지 않고 우리 거제가 30년, 50년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점검해서 시행착오를 갖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제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거제시 발전연구센터 혹은 거제시 개발연구센터와 같은 이런 명칭에, 그 명칭은 우리 시민들이 공감대 속에서 짓겠습니다. 이런 연구센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거제군과 장성구시가 통합을 해서 오늘날 거제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거제시청에 앉은 자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편리합니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시청들은 시민들의 버스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청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외곽에 있는 분들은 자기 승용차로 가든지 아니면 버스를 타고 시버스 터미널에 오면 또 다시 택시를 타든지 아니면 걸어서 갑니다. 이렇게 불편한 지역에 거제시청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거제시는 인구가 23만 5천 명입니다. 저 통영은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제시는 세무서도 법원도 검찰청도 없어서 전부 우리가 통영으로 갑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과 시장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제시에 있어야 할 세무서와 법원과 검찰이 저 통영에 있는 것입니다. 저 세계 행정기관만 거제에 있어도 통영 시민이 이렇게 거제로 오고 고성 군민이 이렇게 온다면 우리 지역 상권이 살아나겠죠. 그래서 저는 거제시청과 세무서와 검찰과 법원이 있는 복합행정타운을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저 통영 사통반가는 저 창동동에다가 행정타운을 만들었습니다. 행정 업무를 볼 때 한쪽에만 가면 이것저것 다 김에서 볼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생활권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제시한 아젠다인 거제시, 이 거제시를 자연경관이 소유하는 이 거제시를 아시아 최고 관광지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거제시를 일주일 관광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제시를 자세히 지도를 보면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거제시를 동북권과 남북권과 서북권, 북북권 이 4개의 권역에 각각 2박 3일씩의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쭉 돌아가면 일주일 관광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우리 시민들이 공감대를 이루면서 도시계획을 조금 변경을 시키면 아마 예를 들어서 우리 합동해수욕장과 같은 우리나라 최고의 자갈해수욕장, 해운대보다도 더 좋은 모래해수욕장보다 더 좋은 자갈해수욕장, 이 해수욕장을 잘 개발 관리하면은 이것은 아시아 최고 자갈관리해수욕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배낭을 지고 놀러 오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배낭을 지고 오는 사람들이 우리 거제 소비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생활하고 여름 휴가를 좀 돈을 쓰겠다, 이런 사업을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거제 오는 것이 소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 와서 소비를 하고 다시 자기가 가야 할 곳을 가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거제 와서 일반적으로 뺑돌로 보고 저 통영에 가서 물품이 사다고 사서 고향 앞으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작년까지의 스토리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제시장이 된다면 이 합동해수욕장을 우리 거제 대표적인 관광지로 해서 지금 같은 4층, 5층의 합동해수욕장이 15층, 20층, 25층에 고층 편리한 건물들을 사서 편리한 건물들을 만들어서 이 관광객들을 마음껏 유치해서 이 지역 상권, 합동 상권은 물론이고 이 고행 상권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0년 지방자치를 해오면서 다른 시장님들, 역대 시장님들, 그리고 다른 후보들은 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비록 행정법이나 또 행정을 잘 알아야 하지만 또 개발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거제시장에 출마한 변강용 후보는 서울대학 체육과 출신입니다. 또 우리 박한기 후보는 국공무원으로서 시작해서 다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법정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좀 더 이론적인 기초가 좀 잘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거제시장이 된다면 저 합동은 바로 1년 안에 해운대 저 해수욕장보다도 더 유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술을 할까요? 마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은 한려산 국립공원지역으로서 4층과 5층 이상을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할 사람이 돈이 돼야, 돈벌이가 돼야 투자할 거 아닙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몇십 년 지난 건물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슬럼화되어서 관광객이 오지만은 여름철은 한철 슬쩍 지나고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제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지금 이 고인의 상업지역처럼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15층, 20층, 25층 아주 고급 건물을 지어서, 물론 제가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민이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유자들이 짓든지 아니면 또 더 돈이 많은 사람에게 팔겠죠. 그렇게 해서 최고의 건물이 만들어져야만이 관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앞에서 두 의원사가 KTX의 역사가 왜 상문동으로 와야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거제를 앞으로 30년, 50년 발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옷의 단추를,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떻게 됩니까? 옷이 틀어집니다. 그것처럼 KTX 역사가 잘못된 곳에 설치되면 우리 거제시의 미래는 없기 때문에 황영석 후보가 한 번 더 이것을 강조하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KTX 시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서 거제로 오는 이 KTX 시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지역 언론이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마땅히 알아야 될 알 권리 정보를 습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부터 대전을 거쳐서 저 바다를 구경하지 못한 대전과 충청남북권의 500만 시민들이 우리 거제도의 맑은 바다와 자연경관을 보기 위해서 쏟아져 내려올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거의로 서울의 1천만 명, 여러분, 그 1천만 명이 우리 거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1천만 명이 쏟아지면 우리 거제시의 상권이 달라지겠죠. 그러나 그것뿐입니까? 옆에 경기도에 1천만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1천만, 서울에 1천만, 충청권에 500만, 2,500만이 거제로 쏟아지면 어느 후보는 KTX 역사라고 하는데 역세권이란 그게 아닙니다. KTX 역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KTX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오고 쉽게 갈 수 있고, 우리 거제시는 예를 들어서 옥포부터 저등포까지 시방입니다. 또 고현동, 상문동, 수양동, 여기에 7만 명입니다. 이 17만 명이 만약 상문동에 KTX 역사가 만들어지면 아주 저비용 고효율로 이용하기 좋을 것입니다. KTX 역사는 최초에는 상문동으로 확정했어요. 상문동에 확정되면 그 두 배의 도시가 만들어져서 이 고행 상권은 더 살아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권이 더 크고 중심 상권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뿐만 아니라 저 대동 아파트와 같은, 포스코 아파트와 같은, 저 수양동의 사이 아파트와 같은 이런 아파트들은 많이 재산권이 향상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병강용 후보와 박환기 후보와 또 김도 후보는 저 4등에 KTX 역사를 놓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재산권을 상승시킬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 더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만약 KTX 역사가 저 상문동에 만들어지면 그 상문동 주변에, KTX 역사 주변에 대동 아파트를 포스트코로 해서 저게 그 현대 또 사이 아파트 등 그 모든 아파트들은 지금 현재는 아마 3억을 주면 2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3억을 주고 샀더라고요. 제가 그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 황영석 후보가 KTX 역사를 저 사등면에서 상문동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이기 때문에 이 황영석이가 당선되지 않고서는 KTX 역사가 상문동으로 올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고인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또 상문동 주변 또 저 수양동 주변 포함해서 이 고행 상권까지 많은 개발 효과에 따른 이 경제 사용의 상승에 따른 이 토지와 건물의 가격 상승, 재산권의 증대,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다 다시 한번 요약해주세요. 만약 병강용 후보와 박한기 후보와 김도 후보가 말하는
KTX 역사 사당면을 갑니다. 고현권, 저 상동권, 수양권은 지금 현재 아파트가 3억을 주고 샀는데 2억이 됐다면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늦어집니다. 그러나 저 항명석이 KTX 역사를 원래 있던 대로 상문동으로 옮기면 저 상문동뿐만 아니라 수양동뿐만 아니라 이 고현, 이 상가까지 다 영향을 받아서 이 상가는 활성화되고 또 여기 가치가 효율적으로 상승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도 상승될 것입니다. 원래 이 KTX 역사는 상문동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병강용 후보가 거제시장이 되어서 이 KTX 역사가 상문동에서 사등면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그 사등면으로 옮겨졌을 때에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사등면에 산업단지 145만 평이 허가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한참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니 거제시 전체 인구 23만 5천 중에서 17만 명의 영향을 직접 미치는 상문동에 있어야 왜 사등으로 가느냐. 저 변두리에 가면 관광객이 와도 불편합니다. 왜? 편의시설이 있습니까? 숙박시설이 있습니까? 음식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상문동에 오야 되는 것을 사등에 옮긴 것은 일설에 제3의 대장동처럼 저게 산업단지 그게 만들어지면 그 산업단지 분양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의 말들이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등의 산난이 145만 평이 불허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허가될 것을 가정해서 그 사등면권을 개발하기 위해서 역세권이 그렇게 가는 KTX 역사가 그리 갔지만 이제 사등면의 이 산업단지는 불허가되었습니다. 그래서 KTX 역사는 저곳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전 거제 시민들의 이 교통 편의와 또 관광객들이 내려오면 교통 편의와 이 모든 것을 생각해도 우리는 저비용 고효율을 생각해야지 고비용 저효율을 가져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정말 이번에 좀 문책을 해야 됩니다. 거제시장이라도 잘했으면 한 번 더 해주고 잘못했으면 사정없이 판단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병강용 후보는 참 이 시민들에게 기분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생지원금을 우리 거제 시민 전체에게 20만 원씩 지불하겠다. 참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 20만 원이 자기 목에 떠서 나와서 준다면 좋은 일이겠죠. 우리 거제 시민 전체에 23만 5천 명에게 20만 원씩 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거제시에 시청에 부채가 470억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선심을 써서 표를 많이 받고 자기의 목적인 거제시장이 되면 좋겠으나 자기 돈이 아닌 우리 거제 시민의 회세를 왜 쓰려고 하는 겁니까? 왜 거제 시민의 회세를 가지고 생색을 내어서 표를 얻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을 우리가 거제시장에 당선시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앞으로 15개월 후에 제9회 전국 지방 동시선거가 있습니다. 그때 야 거제시에 말이야 더민주당의 병강용 후보가 20만 원씩 준다 하니까 시민들이 표 막 주더라.
그래서 너희도 전부 돈 준다고 공약해라. 그래서 어떤 시에 전국에서 경쟁적으로 나는 50만원 줄게, 나는 100만원 줄게,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줄게, 이렇게 공약을 하면 보게 됩니다. 한때 아르헨티나가 그렇게 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스가 그렇게 해서 무상복지를 하다가 무너졌습니다. IMF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났던 베네수엘라는 어떻습니까? 그 베네수엘라가 잘못된 지도자들이 나와서 국민들을 보고서 유혹하기 위해서, 돈으로 표를 유혹하기 위해서 돈 줄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당선되니까 약속은 지켜야죠. 계속 돈을 퍼주다 보니까 나라가 그 석유가 세계 최고 많이 나오던 베네수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 부도가 됐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국가, 우리 거제시가 부도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런 발상을 하는 후보에게 표를 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적어도 거제시의 시장이 되겠다,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런 분들은 표 이전에, 당선 이전에 정직한 자세로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후보인 저와 단 5명이 거제시장 후보로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조금도 밀리지 않습니다. 왜? 사람 많다고 되나요? 저번 이번에 여러분들이 각 후보 캠프에 공약을 비교해 보세요. 저는 적어도 이번에 거제시장에 출마한 16후보 가운데서 공약이 가장 잘 됐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으로 가지고 평가해서 표를 줘야지, 당이다, 또 뭐 율동을 한다, 예? 선거운동을 한다, 여러분 평상시에 지역을 위해서 글을 쓰고 또 많은 선행을 해야 그게 선거운동이 돼야지, 선거운동 때 사람 수가 무용하고 그거 여러분 보고 표를 줘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의힘의 시장 후보가 시장이 돼가지고 뭐 했습니까? 뭘 만족하게 했습니까? 또 더민주당이 해가지고 시장 후보가 만들어졌죠. 지금 우리 백남용 시장 후보가 이미 몇 년 전에, 6년 전에 시장이 됐습니다. 뭘 했습니까? 우리 백남용 후보가 시장에 있을 때 제가 3가지 정도 좀 정책적으로 비판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백남용 후보가 서울대 체육학과 출신이지만 그 서울대학의 타이틀은 좋지만 그러나 정책을 좀 비판하겠습니다. 우선 거제시 우리 KTX 역사 신청사를 갖다가 상문동으로 확정된 것을 저 4동으로 옮겨온 것은 거제시의 미래를 잘못 본 것이요, 우리 거제시가 관광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다른 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정말 최악의 수입니다. 최악의 수. 응? 지도자는 한 도시의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측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거제시 전체 대다수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공익을 제공해야지, 소수 몇 사람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이런 정책이 통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거제시 여러분, 시민 여러분,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당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이 사람을 살립니까? 밥을 살려줍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엉터리가 되었습니다. 재판도 판사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평상시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백남용 후보처럼 이런 거제시의 미래 발전을 제대로 봐지 못하고 그런 안목 없이 우리 거제시 KTX 역사를 상문동에 있어야 될 것을 저 사등면을 온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거제시에 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이 거제 시외버스 터미널이 부족하고 협소하기 때문에 통영에 가보세요. 이거 못지 않습니다. 거기는 인구가 13만 5천밖에 안 돼요. 우리는 23만 5천입니다. 그래서 연초면 연사리에 새로운 길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를 이미 확보해놨습니다. 확보한 지 5년이 넘고 6년이 넘고 7년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그 왜 아무 처리를 못합니까? 거제 시외버스 터미널이 시정이 됐는데 왜 그것을 처리를 못합니까? 그것은 이유야를 공론하고 저처럼 법정대학 행정학 출신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체육과 출신이라는 서울대학 출신 체육과 출신이라는 이런 것도 영향이 많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도 자신이 부족한 것을 채워서 우리 시민이 해야 될 것을 해야 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아니 그런 것도 못하고 또 시장하겠다고 나서는 그 자체가 생각해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우리 병강용 후보의 정책을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병강용 우리 후보는 시장 시절했던 2021년 저 1년 연초에 거제경찰서를 가서 여기 옥포동과 연초면 사이에 있는 그 행정타운에 경찰서를 지으십시오. 이래놓고 거기 사실 3만 평 부지에 15,000평 토목공사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경찰서 부지와 이 소방서 부지가 있는데 아니 15,000평 토목공사 그것도 못하는 분이 무슨 시장을 하겠다고 또 나서는 겁니까? 예? 제가 그 일을 맡았다면 벌써 전에 끝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경찰서와 거제경찰서와 거제소방서의 그 대상 부지는 행정타운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만 사실은 행정타운을 붙이면 안 돼요. 그런 무지로 일관하면 안 됩니다. 행정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지역의 시청이 있고 관련 행정관청이 있어야만이 행정타운이라고 합니다. 무슨 거제경찰서하고 소방서 부지를 행정타운이라고. 야, 이거 외지인들이 여기 들으면 우사할 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전체 3만 평입니다. 평당 22만원 해가지고 60분구에 샀습니다. 그런데 그게 토목공사하는 거요. 3만 평 15,000평을 토목공사하는데 그 평당 30만원. 그러면 진행하죠. 토목공사 사시고 또 토지 66억 뭐 112억 정도는 넉넉 잡고 150억이면 다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는지 250억이 들어가도 토목공사를 지금 끝내지 못하고 물론 강민호 시장부터 시작되는 공사업자와 시청이 지금 소송이 붙어가 난리가 나고 돈은 250억이 들어갔고 앞으로 언론에 보니까 10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런 행정을 했던 역대 시장들에게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거제시에 우리 시민들이 노력을 해서 낸 세금이 그 시장이 되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유권자 여러분, 우리 거제시는 지금의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혁신을 거듭해야 돼요. 우리 거제시가 지금 통영과 저 고성, 우리 경남의 다른 행정처에 비해서 불친절하고 인허가 과정도 늦고 여러 가지 불편이 많습니다. 저 황영석이는 거제시장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면 단 6개월 안에 내가 선별한 공무원, 저 삼성
친절할 때와 같은 그런 친절을 베푸는 공무원들을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못했습니다. 저라면, 제가 거짓이라면 그 함부로 하면 아주 시컷 남용으로 고발받습니다. 제일 먼저 수순이 있습니다. 거제시 공무원 친절 조례, 예를 들어서 그런 조례를 만듭니다. 그리고 시민 정체로부터 시민들에게 불친절하고 또 그 쉽게 말하면 그 업무를 제대로 안 봐주고 그로 인해서 손해를 발생시키고 이런 공무원들의 수를 파악을 해서 우리 지금 거제시 공무원들이 약 1230명, 124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딱 1%를 우리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인정하면서 19명밖에 안 돼요. 그 12분을 오전에는 우리 정신교육이 좋은 이런 영상들을 또 강사를 통해서 좋은 것들을 많이 주입시키고 오후에는 탑과 얘기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봉사도 하고 이런 식에서 6개월 동안 제 평가를 해서 이제는 성실한 공무원이 되었다 이러면 나가고 또 대상이 되면 들어오고 하다 보면 여기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뜨거운 것을 압니다. 친구의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뜨거운 걸 몰라요. 뜨겁겠지.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거제시 공무원들이 우리 경상남도에서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공무원, 가장 업무 서비스를 잘하는 공무원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오는 4월 2일 거제시장 선거에는 반드시 이 기호6번 무소속 황영석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황영석은 책을 16권을 썼습니다. 또 오랜 동안 국민의힘에서 봉사하였습니다. 국민의힘도 그 당명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에 국민의힘 정신당인 새누리당에서 경남도당위원장을 부위원장을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중앙으로 올라가서 예도연구원의 국가의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또 다시 내려가서 도당위원장의 경상남도 도당의 환경위원장을 했습니다. 또 19대 대선에는 중앙당 선대위의 홍보기획위원장을 했습니다. 전국 단체를 운영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을 위해서 광역단체별 서울과 부산을 방문한 광역단체 책임자를 세워서 저 19대 대선 때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대 대선 윤석열 대통령이 선출될 그 20대 대선에는 SNS 언론 본부단을 조직해서 전국 총괄단장으로서 저 서울과 부산 등 여러 광역단체 직장을 세우고 정권 창출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이 공천 과정이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저는 인생의 나이가 벌써 67세가 됐습니다. 더 이상 불이한 제도에 그대로 넘어가면 저는 이 거제시장에 도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서일준 국회의원은 이제 한 7년 정도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년이 넘었습니다. 또 다른 우리 이번에 공천 신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거제시를 첫째는 아시아의 최고의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는 최첨단 기업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세 번째는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장애인과 독거노인이 가장 행복한 기거제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탈당을 하고 출마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저 황영식 의원을 반드시 당선시켜서 이 거제시가 세계 약 45개국이 들어와 있는 이런 거제시가 세계화를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합시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현동 애국 시민 여러분, 이 황영석이를 4월 2일은 당선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 박수 치는 분들이 안 보이네. 예.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현동 유권자 여러분, 저 황영석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공약들을 잘 준수해서 우리 거제시가 국제적 책임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활개치며 이 기업 수주와 지역 활성화해서 노력합니다. 우리 사회자분들이 정말 그 눈을 보면 기쁨이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공약만 하고 제 연설을 마칩니다. 우리 저기도 우리 어르신이 계신데, 우리 어르신들이 그동안 땀과 정성으로 노력해서 이 대한민국을 세계 제5위권의 OECD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제5위의 군사 국방의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른들을 이제 우리가 선대해야 돼, 대접해야 돼. 지금 현재는 우리 거제시의 시내버스가 보면 20번 무료입니다. 한 달에 20번. 그러나 여러분, 서울과 경기, 부산에 가면 60호시, 만 60호시가 되면 지하철이 전부 무료입니다. 무료. 우리 거제시에서도 이제 만 65세 된 이 어른들은 주중에도 언제나 도시락 하나 써서 마음대로 이렇게 좀 여행도 다니고 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는 전면 무료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월, 화, 수, 목, 금까지 한 끼씩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저는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해서 2끼씩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예산은 어디서 노노? 예산은 약 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연말에 되면 필요 없는 도로 깨가지고 하는 것이 10억입니다. 10억 날아가는 게. 3분의 1만 이게 잘 모읍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시의 1년 예산이 2월 예산 포함해서 약 1년에 1조 2천억이 되는데 왜 5억 정도 이렇게 절약해서 우리 선배 원로 어르신들 밥 한 끼 더 대접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 우리가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현동 유권자 여러분, 오는 4일 4월 2일 거제시장 반드시 교육군 이 황영석 후보를 뽑아주십시오.